인구 295만 명, 초등학교만 200개가 넘는 대도시 인천. 그런데 여기 전교생이 채 10명도 되지 않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인천 유일의 내륙형 분교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조금 너무 적어서 좀 아쉬움도 있는데 선생님들이랑 또 애들은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작은 소인수 학교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폐합이 느는 요즘이지만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하는 의미를 배워나가는 이곳. 밤하늘의 별처럼 작지만 밝은 빛을 내며 큰 꿈을 키워가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인천 계양초등학교 상야 분교장을 소개합니다. 인천 계양에 위치한 작은 학교. 매일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시간이 되면 이곳에선 색다른 등굣길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쉴 새 없이 나타나는 자동차 때문입니다. 전교생이 차로 등교하는 상야 분교. 학교가 주택가와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멀리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어 그렇다는데요. 1960년에 분교로 개교한 계양초등학교 상야 분교장은 한때 독립된 초등학교로 승격이 될 만큼 많은 아이들이 모여 꿈을 키우는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학생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지금은 전교생이 채 10명도 되지 않지만 한 명 한 명 더 큰 관심과 사랑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없어요. 예, 서로가 소중하니까 항상 아껴주고 아이들이 선배 후배 간에 챙겨주고 또 후배들이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늘 잘 지내고 있어요. 싸우지 않고 배려하면서. 1교시가 시작된 시각. 이게 전달할 때 안 보고 뒤에서 전달하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선생님과 둘러앉아 수업 중인 이곳은 5, 6학년 교실. 학생 수가 적은 상야 분교는 두 학년이 한 반인 복식 학급을 운영 중인데요. 작은 학교에선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랍니다. 그렇다면 복식 학급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야, 얘들아, 지금 이제 수학 시간이야. 수학 시간이에요. 가훈아, 수학 책 내놓자. 가훈이는 이거 하고 있고, 예성이는 108쪽 펴봐. 108쪽이요? 응. 네, 폈어요. 예성이 잘 있어요? 안 나오네. 왜 이래? 교과 과정에 맞춰 개별 지도를 하는 선생님. 학생 수가 많은 교실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다 보니 교사와 학생 간 깊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답니다. 좋은 점은 이제 학생이 적다 보니까 오롯이 다 집중해서 그 학생하고 교감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학습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부진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은 한 1대1로 다 도와주니까 저희가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고 또 학원을 거의 안 다녀요 여기 아이들은.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의 수업이 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1대1로 거의 개인 지도 받듯이 받으니까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2교시 시작과 함께 작은 소란이 있는 학교. 무슨 일인지 아이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이번 수업은 전교생이 참여하는 상야 분교만의 특별한 수업, 창체 시간입니다. 창체는 매일 전 학년이 모여 통합 체육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아이들이 함께할 첫 번째 활동은 보치아랍니다. 보치아는 패럴림픽 종목 중 하나로 빨강, 파란 공을 번갈아 던져 흰 공이 가까운 공이 많을수록 이기는 경기입니다. 오, 좋아. 흰색 공을 쳐도 돼.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기준공이 지금 이쪽으로 갔잖아. 파란색, 빨간색 가까우니까 파란색이 됩니다. 오! 야, 이거 어떡해? 저거 쳐내지나 마! 쳐내지 말라고!
인원이 적은 학교에 다니니까 같이 하는 게 더 재밌어요. 또래가 적어도 다른 학년과의 교류를 통해 충분히 즐거운 수업 시간. 하지만 통합체육을 하는 건 적은 인원수 때문이 아니라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다 보니까 일반 체육은 못하게 됐거든요. 법적으로도 교육과정상으로도. 그래서 제가 통합체육을 한 거죠. 그래서 창체 시간에. 부족하지만 누군가 조금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서로가 이제 몸으로 많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체험하는 경우. 3년 전 상야분교로 부임해온 우병호 선생님. 20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지만 인원이 적은 학교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적은 학생 수는 오히려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답니다.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장애 학생만 담당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이 장애를 떠나 다 함께 어울리며 모두에게 즐거운 학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통합체육을 맡아 지도하고 있는데요. 학년과 장애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는 통합체육. 내가 빨간할게. 이번엔 아이들이 컬링 경기에 푹 빠졌습니다. 학년에 상관없이 즐겁게 어울리는 아이들. 동갑 친구가 적어도 학교가 재미있는 이유인데요. 그때 갑자기 자리를 떠나는 한 친구. 곧바로 6학년 형이 따라 나서는데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자연스레 자리를 이끄는 호선이. 활동에 방해가 됐을 법도 한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잡는 동생을 탓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나서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뭐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저거 도와주지를 못해서 그다음에 조금 저도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선율이도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저도 이제 불편하진 않아요. 자, 하나가 되는 거야. 이제는 8명이 하나가 돼서 기찻길을 만들어도 되고 멋진 탑을 만들어도 되고 뭘 만들지는 너희들이 정해봅니다. 과연 무엇을 만들지 기대되는 마지막 활동. 그런데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상야분교 친구들이 아니죠. 마지막 활동은 높은 탑 쌓기입니다. 아쉽게도 1차 시도는 실패. 심기일전에 아이들이 다시 힘을 합쳤습니다. 누가 예성이 좀 잡아줘. 이번엔 선율이도 적극적인데요. 큰형의 키보다도 높아진 탑.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드디어 성공한 탑 쌓기.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시작입니다. 통합체육을 통해 아이들은 장애, 나이, 성별에 대한 편견을 깨고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다양한 협력 교수도 해보고 뭐 기타 뭐 이렇게 국영수 이렇게 해봤는데 실제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반 선생님도 애들도 지도하기도 그렇고 하는데 막 몸으로 부딪히는 걸 해보니까 애들이 인식 변화가 애들뿐만 아니라 일반 선생님도 많이 느끼게 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걸 통합체육 연수를 받고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음 날 엄마와 함께 등교하는 2학년 선율이를 만났습니다. 애국가 틀었어. 애국가 틀었어. 틀어놨어. 애국가. 그만 주세요. 아침에 주스 오늘 집에 놓고 왔어. 미안해. 요즘 애국가에 심취해 있는 선율이는 한 가지에만 집착하는 성향이 강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입니다. 그런 선율이를 위해 선택한 상야분교. 올해는 둘째도 입학을 했다는데요. 자폐성 장애 이제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많이 결여돼 있고
자조 능력도 선율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걱정만 되게 많이 했는데 통학 가능한 거리에 이제 특수학교도 가서 상담 받아보고 여기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동네에 그 학군 내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 도움반 선생님과도 이제 상담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찾아봤어요. 7살 때. 근데 유치원 가방에 이제 이렇게 화보 같은 이렇게 팜플렛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하게 정말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첨부돼서 가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가서 상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담아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소개 영상. 학교와 아이들을 향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데요. 삼 년 전인가 이제 저희들이 저 학부에 신입생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예전에 이제 분교장님하고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뭐 특히 유치원이나 이렇게 일반 학교에 또 교장 선생님들도 부탁드리고 좀 저희 학교가 있으니까 인원수가 적으니까 분교에 좀 전학이나 이렇게 신입생들 좀 이쪽으로 좀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선율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 상야 분교를 알게 된 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선율 어머니. 그 뒤엔 학교를 아끼는 상야 분교 선생님들의 남다른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텃밭 가꾸는 날입니다. 조그마한 손이 제법 야무진데요. 텃밭 활동은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한편 협력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는 통합활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활동에 집중하는 사이 선생님은 선율이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잠시 후 자리를 옮기는 아이들. 자, 하나만 따는 거야, 하나만. 밑에 쪽. 자, 선율이도. 이번엔 잘 자란 상추를 수확하기 위해 큰형 호선이가 선율이와 짝을 이뤘습니다. 두 분만 따는 거야. 그래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와! 비장애인 친구들은 장애인 친구를 보니까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 도와주거나 그래도 이거 좀 잡아줘. 내가 2개 할 수 있는 거 얘는 그래도 1개라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거 이제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많이 너희들이 직접 수확한 거야. 이제 자 들고 갑시다. 자, 통합활동을 통해 누구 하나 소외되는 친구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터득하는 아이들. 비장애 아이가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상처받거나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둘 다 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둘째 입장에서나 우리 첫째 입장에서 저는 그냥 감사함만 있는 거죠. 모든 활동이 끝난 후 호선이가 선율이를 살뜰히 챙깁니다. 가족처럼 지내는 상야분교에선 장애를 떠나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이 익숙하다는데요. 교실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교실로 돌아가는 호선이. 통합교육이 비장애 학생에겐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선도 있지만 오히려 장애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뿐 아니라 인원이 적은 상야분교에선 학생이 가진 특성에 따라 맞춤 교육이 가능하답니다. 장애 학생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1:1 수준의 세심한 케어는 물론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성이 또 볼 수 있거든요. 얘는 예를 들면 수학 못하지만 노래를 잘 부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 개성이라 보면 똑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일반 애들이나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어떤 부분은 부족하지만 자기만의 또 잘할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애들도 어디에서든지 분명히 사회 구성원을 졸업하고 사회 구성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데 중요한 건 학교의 크기보다 어른들의 끝없는 관심과 사랑일 겁니다. 위기 속 밝게 빛난 작은 학교의 특별한 교육 철학.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리는 통합체육으로 성숙한 미래 인재를 키우는 상야 분교.